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우입니다. 자, 정보 처리를 사랑하시는 정보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6번째 시간으로서 약수와 배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수학 테마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 시간 첫 번째 멘트로서 정보 처리를 사랑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기까지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필기를 개인적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합격을 해서 또 실기 강의를 저랑 처음 듣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1강부터 5강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저랑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머리 복잡하고 신경 쓰기 싫은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종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손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보 처리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보 처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처음 시작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 한강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 기쁨에 우리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고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 수학 테마의 약수와 배수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번 새삼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약수와 배수를 언제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후로 수학에 손을 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갑자기 어느덧 약수와 배수 얘기를 하려니까 좀 싱숭생숭하고 옛날 기억도 나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그렇게 반갑듯이 우리 약수와 배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반갑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의 학습 성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미 벌써 다 배웠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개념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의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출제위원들은 또 심심치 않게 이 나머지 또 몫을 구하는 부분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자,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원리인지 수학 테마의 첫 번째에서 자, 초등학교로 돌아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순서도는 자주 출제되는 그 부분에 한 부분을 떼다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앞서 배웠던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J라는 변수를 주고 J라는 변수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받아서 2라는 숫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10에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순서도가 되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을 2로 나눌 경우에 자, 몫이 5가 생기고 2, 5, 10해서 나머지가 0이 생겨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발생된 얘를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죠. 몫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불러요. 자, 이 계산을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계산해 왔었습니다. 그죠? 자, 컴퓨터에게 이 계산을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과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니까 컴퓨터도 귀찮더라는 거야. 프로그래머가 귀찮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너 이 MOD라는 함수 너 기억하고 있어 라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놓고 우리는 MOD 함수를 사용해서 임의의 수 10이라는 값을 NUM 변수에다가 입력받아 두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2로 나눌 거니까 나누는 수를 J에다가 입력받아서 MOD를 붙여서 MOD 갈로 10,2를 하게 되면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 우리가 구한 나머지가 0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자, NUM에서 입력받은 수와 J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 값이 0이냐라고 비교 판단문에서 묻는 거죠. 0일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yes, 이쪽으로 가라. 0이 아닐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라.
NUM 값을 10을 입력받았을 경우에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0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라는 뜻이고요. 자, 입력받은 수가 만약에 9라고 가정을 하면, 자, 9를 2로 나누게 되면 2, 4, 8이 되면서 나머지가 1이 발생하고, 이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NUM을 9로 입력받게 되면 이쪽으로, 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순서도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MOD라는 함수가 나왔다. 자, MOD를 활용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어떤 그 교재나 또 어떤 출제위원들은 MOD 함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NUM과 J를 표현한다 그러면, 자, 여기다 쓸까요? 자, NUM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MOD 라고 넣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J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얘가 10을 입력하고 여기다 2를 입력했을 때 MOD를 하게 되면 이 결과물이 나머지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알고리즘 안에서 MOD 갈로 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MOD를 가운데 두고 앞에 숫자를 뒤에 숫자로 나눠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 MOD 함수를 쓰지 않고 어떻게 나머지를 구하느냐 라는 부분이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변수 모양이 참 희한하다, 그죠? 자, 변수가 우리가 앞에서는 계속 A, B, C 이렇게 한 글자의 변수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변수가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을 하죠. MOK라는 변수를 썼고 NMG라는 변수를 썼어요. 자, 이니셜인 것 같은데 뭐의 약자일까요? MOK는 몫의 약자고 NMG는 나머지의 약자예요. 자, 저런 변수를 가끔씩 써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컴퓨터 공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교수님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교수들이 30년, 40년 전에 나라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그 부분을 공부할 당시에는 영어 실력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몫을 관리하는데 몫이 영어로 뭐더라? 몫이 영어로 뭔지를 몰라서 그냥 한글의 약자를 따서 MOK라고 적은 거고 나머지가 영어로 뭔지 몰라서 NMG라고 적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 후배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조금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런 변수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래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변수를 A를 쓰든 B를 쓰든 ABC를 쓰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 변수에다가 정확한 값을 넣어서 정확하게 계산하게끔만 프로그램을 짜주면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여담 다 때려치우고. 자, 보세요. 자, MOK, 몫을 구합니다. 자, 우리가 몫을 구하는 원리를 초등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10이라는 값을 2로 나눕니다. 그죠? 자, 2로 나누면 2, 5, 10 해서 나머지가 0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몫이라는 얘를, MOK라는 이 몫을 어떻게 구했냐는 거죠. 어떻게 구했냐면, 입력받은 수를 2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몫을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수 10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5가 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몫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자, 9 나누기 2를 했을 때 2, 4, 8 해서 나머지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자, 몫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입력받은 수 9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뭐가 들어가면 4.5가 들어가 버리죠. 그죠? 4.5가 몫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몫은 뭐야? 2, 4, 8이니까 4가 몫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9를 2로 나눴을 때 내가 원하는 몫이라는 답은 4를 얻고 싶다는 거죠. 그 4를 얻기 위해서 나누기를 해버리니까 4.5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소수 이하를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소수 이하를 버리는 함수라? 우리 2강 마지막 부분, 3강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죠. 그쵸? 소수 이하를 버리는 함수가 뭐예요? int. 정수화시키는 함수, 인테저를 줄여서 int.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nt 함수를 써서 얘를 묶어버리면 짝수일 경우에도 int 함수를 묶어버리면 물론
짝수일 경우에는 10 나누기 2를 하면 무조건 정수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굳이 int를 안 붙여도 되겠지만 홀수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소수예를 무조건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아예 int를 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뭘 구할 수 있다? 몫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 몫을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수 num에다가 자, 나눌 수 j를 나눠서 그 값을 int를 취하게 되면 몫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자, 몫을 구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시험 문제에서 몫 구하라 해서 이 전체가 갈로로 비어서 나올 수 있어요. 답항보기를 찾아보니까 num/j만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더 깊이 찾아보니까 int가 붙은 num/j가 있는 거야. 뭐가 답인지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럼 몫을 구했어요. 이제 뭘 구해야 돼?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이 나머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말이죠. 자, 이 나머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그쵸? 자,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자, 입력받은 수 10에다가 여기서 뺍니다. 뭘 빼냐면 얘네 두 개 곱한 거를 뺍니다. 10에다가 2, 5, 10을 빼면 0이 나오죠.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보면 이 몫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입력받은 수 9에다가 빼기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빼버리면 2, 4, 8을 빼버리면 9에서 8을 빼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입력받은 수 num에다가 뺍니다. 뭐를? 몫 곱하기 j를 빼주면 돼요. 이게 바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하지만 아마도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수준의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몫과 나머지 구하는 정도야 우리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 함수를 쓰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몫과 나머지 구하는 활용은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가 구해졌으면 어떻게? 그 나머지가 0이냐에 따라서 yes나 no로 가는, 결국 이 그림은 이 세 개의 순서도를 합한 그림을 요거 딱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개념 강의 1강, 2강을 통해서 긴 순서들을 보면서 순환 구조문을 계속 했잖아요. 순환 구조문. 이 순환 구조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더라 이거야. 맨날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다 똑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귀찮다 해서 네모 박스 그림 하나 딱 만들었잖아. 반복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몫과 나머지 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짜증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루만 하나 딱 해서 MOD 함수를 딱 써서 바로 나머지 구해버리자. 이런 개념이 나온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서두가 길었는데, 자,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수와 배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몫과 나머지 구하는 부분을 수업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배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배수. 자, 배수는 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얘기를 하죠. 자, 배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2의 배수는 2, 4, 8, 16이 되고, 다시요. 자, 2의 배수는 2, 4, 6, 8, 10이 되겠고,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자꾸 2의 지수승을 얘기하게 됩니다. 2의 지수승은 2, 4, 8, 16, 32 이렇게 가죠.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 문제는 5의 배수를 얘기했죠. 5의 배수는 5, 10, 15, 20, 25, 30, 35. 자, 5의 배수의 개수와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5의 배수의 개수와 합을 구한다. 어디까지인지는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있다가, 자, 5의 배수를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5의 배수 5, 10, 15, 20, 25, 점점점. 자, 이게 5의 배수입니다. 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선생님 5의 배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초등학교 배울 때 그 수학, 중고등학교 배울 때 그 수학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제 얘기만 들으세요. 그쵸? 5의 배수가 저거예요. 5, 10, 15, 20, 25.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플로 차트, 이 순서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에 물론 지문이 없어서 이 5의 배수가 어디까지를 계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순서도 여기 마른 거 보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 문제는 1부터
100가지 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5의 배수가 5, 10, 15, 20에서 이거 전체를 다 합한 게 얼마인지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구나.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다? 5의 배수의 개수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몇 개인가?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5의 배수의 개수 중에서 또 5, 10, 15, 20 이거 다 합하면 총 합이 얼마인가? 그게 우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수기로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가 한다? 컴퓨터가 다 해줘요. 우리가 이 알고리즘만 짜주면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탁 나오게 해준다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초기치가 I, CNT, SUM 세 가지의 초기치를 만들어 놓고 모두 다 0으로 잡아놨어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0이 들어있습니다. 자, I는 I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아, I가 인덱스 변수구나. 뭔가의 숫자를 1, 2, 3, 4, 5로 증가시켜주고 있구나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짓을 계속 하라는 얘기죠. I가 100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해서 얘의 반대,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100이라는 숫자, 99라는 숫자, 98이라는 숫자 해서 맨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는 이쪽 길로 가라는 얘기죠. 그죠? 101이 되는 순간 CNT와 SUM을 출력하고 끝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딱 분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값이 1부터 100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순서도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죠.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I를 5로 나누래요. I를 5로 나눠서 그 나머지 값이 0이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컴퓨터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릴 거지만 우리가 수기로 5의 배수의 개수와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눈으로 딱 보면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쭉 나열해놓고 난 다음에 5의 배수 골라내라면 5, 10, 15 이렇게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의 사고로 그걸 못한다고 치면 1이 5의 배수인지 아닌지 2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부터 다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1 나누기 5를 해보는 거야. 그죠? 5, 0은 0, 나머지 1. 자, 나머지가 1이에요. 자, 2도 해볼게요. 자, 2 나누기 5. 5, 0은 0, 나머지 2. 3도 해볼게요. 3 나누기 5. 5, 0은 0, 나머지 3. 4도 해보죠. 자, 5, 0은 0, 나머지 얼마? 4. 5도 해보죠. 5 나누기 5, 1은 5, 나머지 0.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 자, 6까지 해볼게요. 6. 자, 5, 1은 5, 나머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여기서 우리가 딱 찾아보니까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면 0이 되는 순간 그 수를 어떤 수로 5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순간에 이 수가 바로 뭐가 된다? 5의 배수가 되더라 이거죠. 4를 5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니더란 얘기야.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었어요. 얘도 0이 아니었어요. 10을 해볼까요? 10 나누기 5를 하니까 5, 2, 10 해서 나머지가 0이 나오더라는 거야. 나머지가 0일 경우에 입력받은 이 수가 5의 배수더라. 결국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웠지만 배수를 찾는 방법은 그 수 5의 배수를 찾고 싶으면 입력받은 수에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면 그 수가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5의 배수를 구할 거니까 5로 나누는 거예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가 5의 배수가 된다. 자, 원리를 아주 기초 강의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력받은 수는 i입니다. i. 그죠? i를 입력받았어요. i 값은 어떻게 해? 여기서 일씩 증가하잖아. i가 하는 일은요. 여기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i가 하는 일은 여기서 탄생되는 이 i는 얼마부터? 1부터 100까지가 탄생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1이 들어와서 나눠보는 거야. 나머지를 1을 입력받아서 1 나누기 5에서 나머지를 구해보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1은 이쪽으로 통과해버리겠죠. 2를 입력받았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그림 하나 잘못됐다 그죠? 자, 체크하셨어요? 여러분 교재는 제가 고쳐 놓을 텐데 이 화살표가 1로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자, 이거 아닙니다. 맞죠? i 값이 2로 증가해야 되잖아. 이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쭉 내려오다가 i 값을 1로 만들었어. i 값이 초기치가 0이니까 0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i를 1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 1을 만들어서 i가 아직까지 100이 안 됐으니까 내려와서 1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통과, 노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i 값을 2로 바꾸죠. 그죠? 화살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자, i 값을 2로 바꿔서 어떻게? 2를 5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역시 떨어지잖아요. 통과. 이렇게 해서 여기서 i를 1, 2, 3, 4, 5까지 증가한 상태에서 5가 내려왔을 때 5 나누기 5를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내려오란 말이야. 이걸 하란 말이야. 뭐를 해? CNT는 CNT 플러스 1을 통해서 CNT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거야. CNT 값을 1을 증가시킨다? CNT는 CNT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뭐는 뭐 플러스 1이 뭐야? 1씩 증가하는 거라 그랬죠. 결국 CNT가 하는 일이 뭐냐면 카운트하는 역할을 해요. 카운트의 약자로 CNT를 붙인 거야. 카운트, 뭘 카운트해? 우리가 지금 5의 배수의 개수도 구해야 되잖아. 5의 배수의 합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부터 나눠보고 나눠봤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순간 여기서 뭘 한다? 발을 정자를 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누고 하다가 10을 만나는 순간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통과하다가 i가 10이 되는 순간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럼 발을 정자 하나 더. 또 계속 돌다가 15가 되는 순간 이쪽으로 떨어지면 또 발을 정자 하나 더. 20이 되는 순간 발을 정자 하나 더. CNT가 하는 일은 카운트라는 거야. 발을 정자를 그려주는 거야. 이 비교 판단문에서 걸려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떨어지는 수는 전부 다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5의 배수인 경우에 카운트를 세워서 마지막에 카운트를 출력하게 되면 CNT를 출력하게 되면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5가 나왔을 때 i가 5가 되는 순간 5의 배수였죠. 카운트해서 발을 정자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i 값을 어떻게? 누계시켜라. 그 i 값, 이 i의 첫 번째 들어오는 숫자가 뭐야? 5였죠. 이 5가 썸을 통해서 누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쪽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10이 되는 거죠. 그죠? 10이 되는 순간 이 i에 10이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5와 섞여서 15가 되면서 누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야. 뭐를? 처음에 5 넣고 10 넣고 15 넣고 20 넣고 25 넣고 제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30 넣고 계속 집어넣는 거야. 계속 집어넣게 되면 앞뒤가 똑같은 썸은 썸 플러스 i 이 식에서 집어넣는 대로 수식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누가? 컴퓨터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우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짜놓으면 되니까. 그쵸? 자, 결국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5의 배수의 개수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개수를 구해주고 여기서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은 뭐야? 5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5의 배수니까. 그죠? 이 과정을 언제까지, 이 짓을 언제까지, 100이 될 때까지, 그쵸? 마지막 i가 100이 되는 순간 100 나누기 5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발을 정자를 계속 그려가다가 마지막에 100까지 가겠죠? 몇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i에다가 마지막에 100을 넣음으로써 최종 썸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되돌아갔을 때 여기서 i가 뭘로 바뀌어요? 101로 바뀌죠. 여기서 i가 101로 바뀌는 순간 이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 상태의 CNT와 썸을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5의 배수의 개수와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둘 그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해됐어. 그죠? 다음 강의 들으세요. 이해됐어. 또 다음 강의 들으세요. 전체 강의를 쭉 한번 들으면 내 머릿속에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그렇게 기억이 남았던 그런 수학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세계로 이제 쇠뇌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거는 뭘 고민하겠어요? 내가 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할까 불합격을 할까? 합격을 할까 안 할까? 이거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력한 만큼의 합격은 반드시 해요. 이거 정부 처리 경쟁률 얼마나 돼요? 경쟁률? 일반 공무원 시험 경쟁률 보셨어요? 100대 몇, 100대 1, 200대 1, 300대 1이에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전국 합격률요,
전국 합격률이 이 알고리즘이 최근 합격률 한 50%대 됩니다. 그러면 50%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떨어질 부분에 속하느냐? 아닙니다. 전국 합격률을 따질 때는 미응시자들이 있어요. 미응시자는 뭐야?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원서만 내놓고 시험 치러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 치러 가실 거잖아.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시험 치러 가시면 붙어요. 그죠? 개념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붙습니다. 그죠? 자, 자신감을 가지고 한강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역시나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배수의 개수와 합을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제 개념 잡았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너무너무 쉽게 진행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배수 구하기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오해 배수의 개수와 합을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라. 변수를 세 가지만 설명해 줬어요. I, CNT, HAP. 근데 이 안에 보니까 MOK라는 변수도 있고 NMG라는 변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죠. 이런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 변수 설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MOK, 몫을 구하는 거겠네. 그쵸? NMG, 나머지를 구하는 거겠네. 물론 이 변수의 모양은 바뀌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자, 정답은 살짝 제가 일부러 책에다가 그쵸? 뒤에 막 저는 이 두꺼운 책 하나 들고 뭐 이렇게 문제 풀다가 답이 맨 뒤에 있으면 이거 막 뒤져서 찾는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일부러 막 찢어서 갖고 있다가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교재 만들 때 안에다 답 다 넣어놨어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딱 가려놓고 보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이 순환 구조는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놨네? 그죠? 자,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얘는 뭐야? I 값이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선생님, 뒤에 오타 아닙니까? 콤마 하나 빠졌는데요? 콤마 마지막에 증감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1, 100, 1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뒤에 게 생략되면 그냥 일씩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타가 아니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원래 이렇게 씁니다. 그죠? 특별하게 뭐 2씩 증가한다든가 뭐 마이너스 1씩 줄어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에 콤마 찍고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결국 이 부분은 1부터 100까지 I 값을 증가시키는 거네요. 그쵸? 우리가 입력받은 수 1부터 100까지 중에서 5의 배수를 골라내는 거니까 입력받은 I를 뭘로? 5로 나누는 거죠. 그쵸? 그럼 1번 답이 뭐란 얘기야? I를 5로 나누었을 때 뭐를? 몫을 구하고 그러니까 몫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인트를 붙이고 그죠? I 나누기 5만 하면 안 돼요. 그쵸? 자, 인트를 붙여서 몫을 구했습니다. 자, 몫을 구했으면 이제 뭘 합니까? 입력받은 수 이 I에다가 요 I에다가 뭐 방금 구했던 몫 곱하기 5를 빼주면 되죠. 이게 뭐다? 이게 나머지가 되죠. NMG. 물론 이 변수를 2번 답을 NMG라고 하면 원래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가 NMG이기 때문에 NMG인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그냥 N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럼 여기는 N이 되는 거야. 변수는 맞춰줘야 돼요. 그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가 어떻게? 0이냐라고 물어주죠? 그 나머지가 0이냐? 0이면 이 짓을 하고 0이 아니면 하지 말고 통과해버려라. 그럼 0일 경우에 어떻게 하라? 5의 배수 계속 구해야 되니까 CNT라는 변수 쓰였죠? CNT는 뭡니까? 카운트, 개수 구하는 거죠? 자, CNT는 CNT 플러스 1을 통해서 카운트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I 값을 누계를 시켜야 되겠죠? 앞 페이지에서는 sum이라는 변수를 썼지만 여기는 합이라는 변수를 썼네요. 앞뒤가 똑같은 sum은 sum 플러스 네모, 합은 합 플러스 네모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은 합 플러스 네모인데 우리는 이 네모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야 돼? I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답은 I가 맞지만 그쵸? 이 네모 안에 우리가 뭘 넣어야 돼? 5 넣고 10 넣고 15 넣고 20 넣고 25 넣고 이거 계속 넣어야 되잖아. 그쵸? 이 네모 안에 그걸 넣게 되면 합이라는 얘가 그걸 누계를 계산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5, 10, 15, 25를 만들어주는 그게 뭐냐? 그게 I라는 거죠. 그게 I라는 거죠. 그래서 합은 합 플러스 I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이 몇 번? 100번까지 반복하고 반복이 끝나면 CNT와 합을 출력하고 끝내라. 배수 끝. 뭐 선생님 5의 배수 구하는 거 배웠는데 시험 치러 가니까 2의 배수 나왔어요. 2의 배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숫자만 2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2의 배수 구할 거고 3의 배수 구할 거면 이 숫자만 3으로 바꿔주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원리를 이해하자. 자,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 자, 배수의 순서들을 두 가지를 봤는데, 이번 시간에 진짜 하이라이트는 약수죠. 약수. 이게 또 산 넘어 산이다, 그죠? 약수가 뭐야? 약수. 약수가 뭡니까? 약수. 약한 수? 약한 수? 자, 약수라는 개념은, 뭐, 개념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그죠? 자, 약수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가 있어요. 자, 10이라는 수의 약수를 구하세요. 자, 10이라는 수의 약수는 1, 10, 2, 5. 자, 이 4개가 10의 약수가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또는 중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까먹어서 그런데 혹시나 약수 구하는 방법 아니? 10의 약수가 뭐야? 하면 한번 계산해봐 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면 물론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카나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구하죠. 10의 약수는 이렇게 구하면 10은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10의 약수는 1, 2, 5, 10입니다. 아마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12의 약수는 얼마입니까? 12의 약수는 1, 12, 2, 6이 12, 3, 4, 12 해서 자 이게 12의 약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자, 약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거는 약수가 좀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7을 해볼게요. 7. 자, 7의 약수를 구하면 1, 7 중간에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이런 수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르죠? 그쵸? 소수. 옛날에는 소수라 그랬는데 요즘은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소수. 0. 얼마의 소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부릅니다.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갖고 있는 수를 소수라고 부르는데 소수 구하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약수를 구하는 건데 10을 입력받건 12를 입력받건 이 수들을 구하는 게 약수 구하기고요. 자, 위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제가 배열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기억 공간. 우리가 2강이었습니까? 기억 공간, 변수 개념 설명드릴 때 기억 공간을 단칸방, A라는 방, B라는 방, 이거 단칸방이었고요. 이렇게 길게 또는 세로로 길게 이렇게 나오면 이 전체 방 이름을 A라고 지정한다 그러면 얘가 A 1번 방이고 2번 방이고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끝에 얘가 100번 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저 방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해요? A 갈로 1번 방. 자, 이 방 이름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 방 이름은 어떻게 표시한다? A 갈로 2번 방.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우리가 2강에선가 아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을 세팅을 해놓은 거야. 100개의 방을 세팅하라. 자, 이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A 갈로 100 이 말이. 이렇게 빈 방 100개를 세팅해 놓으란 얘기예요. 빈 방 100개를 세팅해 놓고 난 다음에 저 안에다가 입력받은 수의 약수를 구하면 그 약수를 하나씩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2라는 수를 우리가 입력받았어요. 12라는 수를 입력받으면 우리가 약수를 구하면 이 약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첫 번째 1이 나오면 1 여기 집어넣고 2가 나오면 이렇게 집어넣고 3, 4, 그 다음에 6, 12 이렇게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A라는 배열 공간 안에다가 우리가 구한 약수 1, 2, 3, 4, 6, 12를 구해서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I 값을 1부터 L, L이 먼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1부터 L까지 1씩 증가시켜주면서 A 갈로 I 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출력하라. 결국 I 값이 1부터 L까지 증가하죠. L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 2, 3, 4, 5로 I 값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 갈로 1번 방 출력하고 돌아서 A 갈로 2번 방 출력하고 돌아서 A 갈로 3번 방 출력하라. 결국 A 갈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12를 입력받은 문제를 푼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력문에서 프린트 용지에 1, 2, 3, 4, 6, 12가 출력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얘기를 출력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L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2를 입력받게 되면 만약에 12를 입력받게 돼서 출력한다 그러면
12의 약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기 때문에 L 값은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 출력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10을 입력받았어요. 10을 입력받게 되면 약수, 10의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이 L 값은 얼마나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A갈로 1번 방부터 4번 방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L 값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야. 그러면 이 L 값,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방금 앞 페이지에서 배수를 구할 때,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때 CNT라는 변수를 써서 CNT는 CNT 플러스 1을 했죠. 그게 뭡니까? 카운트하는 거죠. 카운트는 5의 배수일 경우에 발을정자는 그리고 또 5의 배수가 나오면 또 발을정자는 그리는 거죠. 약수가 계산이 될 때마다, 약수가 나올 때마다 발을정자를 그리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이에요. 그럼 L은 식이 이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 L은 L 플러스 1이 돼 있어야 돼요. L은 L 플러스 1. 약수가 나오면 L은 L 플러스 1을 통해서 발을정자 하나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하고 또 약수가 나오면 L은 L 플러스 1을 통해서 발을정자 하나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L은 L 플러스 1이.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이제 개념 정리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 A갈로 100개의 방을 세팅해 놓으라. 세팅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수를 입력받으라. 자, 10, 12, 좀 많은 거, 12를 입력받을게요. 자, 12를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J와 L의 초기치는 0으로 잡아놓고요. 자, J는 J 플러스 1을 통해서 J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J 값이 입력받은 수가 10이니까 J 값하고 12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J 값하고 12하고 비교했을 때 J가 12보다 크면, J 값이 12보다 크면 끝내로 가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을 반복하러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J의 초기치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J는 얼마부터? 1부터 탄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J 값은 1부터 탄생을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1을 입력받았어요. 첫 번째 1을 입력받은 이렇게 오죠. 입력받은 수가 10이야. 그럼 첫 번째에서 12,1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12,1.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디버깅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표 이렇게 만들어서 디버깅 일일이 막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전체의 순서도의 원리를 지금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디버깅이에요. 그죠? 자, 12를 입력받았어요. 얼마로? 1로, 첫 번째 J값 1이었으니까 1로 나눠봤어요. 11을 1로 나누니까 나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12 나누기 1 하면 나머지가 0이에요. 나눠 떨어지니까 카운트 하나 해라. L은 L 플러스 1을 통해서 카운트 하나 해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방금 입력했던 그 1을 A갈로 L방 안에다가 넣어두란 얘기죠. L 값이 얼마였는데? 1이었잖아. 그럼 1번 방 안에다가 이렇게 1을 넣어둔 거죠. A갈로 1번 방에다 1을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올라가서 J값이 뭘로 바뀌어? 2로 바뀌죠. J값이 2로 바뀌니까 아직까지 10이 안 됐으니까 내려왔어요. 이번엔 뭐야? 12 나누기 2를 하게 되죠. 12 나누기 2를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L값 하나 더 증가시키죠. L값이 얼마로 바뀌었어? 2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디버깅 하고 있어요. 그쵸? L값이 2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뀐 상태에서 A갈로 2번 방이 되겠죠. 그 A갈로 2번 방 안에다가 J값을 넣어라. 그쵸? 2번 방에 J값 넣었어요. 이렇게. 그죠? 한 바퀴 더 돌아갑니다. 자, 한 바퀴 더 돌아가서 J값이 얼마로 바뀌었어? 3으로 바뀌었어요. J값이 3으로 바뀌니까 아직 12가 안 됐어요. 12 나누기 3 하니까 3, 4, 12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역시 카운터 하나, 발을정자 하나 그려라. L값이 얼마로 바뀌었어? 3으로 바뀌었어요. L값이 3으로 바뀌고 내려왔어. A갈로 3번 방 안에다가 3을 집어넣어라. 3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면 J값 4로 바뀌죠? 4로 바뀐 상태에서 역시 12 나누기 4 하니까 4, 3, 12 나누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역시 L값 카운트 시켰어요. A갈로 4번 방에다가 4를 집어넣어라. 4를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 자, 한 바퀴 돌아서 L값, J값이 뭘로 바뀌었어? 5로 바뀌었어요. 5로 바뀐 상태에서 12 나누기 5를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쪽으로 통과해버리죠. 발을정자 그리지 말고 다시 통과해서 J값 다시 바꿔버려라. 얼마로? 6으로 바꿔라. 6으로 바뀐 상태에서 현재 4번 방까지 L이 증가된 상태예요. 그쵸? 5는 그냥 통과해버린 거야. 발을정자 안 그린 거야. 그래서 통과하니까 J값이 6으로 바뀐 상태에서 12 나누기 6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J값은 6이었어요. 하지만 L값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L값은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갈로 5번 방에다 뭘 넣어라? 6을 넣어라. 그래서 A갈로 5번 방에다가 6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2가 되는 순간, 그죠? 12까지 하고 넘어가서 J값이 13이 되는 순간 이쪽으로 넣어보면서 그때 당시에 NUM 값을 출력하라. NUM 값이 얼마인데? 입력받은 수 12죠. 1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L값은 어떻게? 6번 방까지 L값이 카운트가 됐으니까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를 출력하라. 그러면 이 출력이 어떻게 돼? 1번 방에 있는 1, 2번 방에 있는 2, 3번 방에 있는 3, 4번 방에 있는 4, 5번 방에 있는 6, 6번 방에 있는 12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용지를 딱 꺼내보면 요거 하나 출력되어 있고 요게 다 출력되어 있는 거예요. 프린트 용지를 딱 꺼내보면 자, 요게 프린트 용지입니다. A4 용지. 그죠? 자, 12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1, 2, 3, 4, 6, 12 요렇게 딱 출력이 되겠죠. 12의 약수는 요거예요 하면서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거기까지의 알고리즘이 이거예요. 약수 구하기. 자, 재밌지 않습니까? 약수 구하기. 자, 우리는 약수 구하기의 원리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약수 구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약수가 되는 거니까 그 수를 골라내기만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게 L값을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배열이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단칸방에 대한 개념보다 여러분 시험에는 긴 방이 이 배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A갈로 1번 방에 뭘 넣고 A갈로 2번 방에 뭘 넣고 A갈로 3번 방에 뭘 넣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설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약수 구하기 개념 이해를 했으니까 실제 기출문제의 약수 구하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정수를 입력받아 약수를 구해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A갈로 100이라고 나오면서 약수를 저장할 배열이 100개를 세팅하라는 뜻이고요. B, 입력받은 수, C, 1부터 B까지의 수, D의 배열은, D의 변수는 약수가 제한될 배열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int 함수는 친절하게 실수를 정수화시켜주는 함수다. 라고 친절하게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저런 기본적인 int 이런 거는 설명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자, 임의수 입력받았어요. B를 입력받았어요. B 값을 우리가 이번에는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10을 입력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자, 10의 약수는 우리가 아까 계산해봤지만 1, 2, 5, 10입니다. 4개입니다. 자, C라는 변수와 D라는 변수의 초기치를 각각 0으로 줬어요. 자, 1번에서 자, C 값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1번 답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제는 약수 구하기 문제니까 몫과 나머지 구하는 식을 확인해보면 몫을 구할 때 입력받은 수 B에다가 C를 나눠주죠. 우리는 약수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쵸? 약수를 구할 거면 입력받은 수 저 10을 1부터 10까지 다 나눠봐야 돼요. 그쵸? 다시 한번 할게요. 입력받은 10을 10 나누기 1 1, 10은 10 0 그쵸? 1 약수 맞아요. 10 나누기 2 2, 5, 10 나누어 떨어져요. 2 약수 맞아요. 그쵸? 10 나누기 3 3, 3은 9 해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얘는 약수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어떻게? 10, 자기 자신 10 나누기 10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약수예요. 이렇게 이 과정이 가는 거예요. 그쵸? 입력받은 수에다가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누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약수를 구하려면. 그러면 일단 몫을 구할 때 입력받은 수 B에다가 C를 나눠주죠. 그럼 C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1, 마지막엔 10, 1, 2, 3, 4, 5로 증가해야 되죠. 아하. 그래서 C는 C 플러스 1을 통해서 숫자를 1, 2, 3, 4, 5로 증가시키자. 언제까지? 10까지. 그쵸? 자, 내려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언제까지? C가 10이 될 때까지. C가 10이 되는 거는 어디서 10이 되느냐면 여기 B 나누기 C 이 부분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10이 돼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여기서 1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여기 10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10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죠? 그러면 입력받은 수 B는 10이었어요. 얘는 10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올 때 C 값이 10이 여기 떨어져야 돼. 그럼 최종적으로 이 C가 10이 됐을 때, 이 C가 1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C가 11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11일 때는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니까 3번 답은 뭐야? C가 10보다 크면 C가 10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10보다 큰 11이 되면 이쪽으로 떨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얘의 반대는 이거 하나 알면은요. 얘는 자동으로 아는 거죠.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쵸? 이걸 먼저 판단했다면 여기가 작거나 같다면 얘는 크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 알면 3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차라리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은 거야.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C가 하는 역할을 알았어요. C는 C 플러스 1을 통해서 1부터 10까지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입력받은 수 B는 10을 입력받았으니까 10 나누기 10까지 가는 거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입력받은 수 B에다가 목 곱하기 C를 나눠주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가 0이냐? 라고 물었어요. 나머지가 0일 경우에 여기서 뭡니까? 카운트를 하죠.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발을 정자 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D 나왔으니까 당연히 D는 D 플러스 1이지. CNT는 CNT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한 개씩 카운트하는 거. 그리고 D를 카운트했으니까 A갈로 D방 안에다가 방번호를 여기서 카운트를 하게 되죠. A갈로 D 안에다가 약수인 개를 넣으란 얘기죠. 그럼 5번이 뭐란 얘기야? C를 넣으란 얘기죠. C가 1부터 10까지 증가하면서 C가 약수가 되는 그 수를 찾아내면 여기서 나머지가 0이 되면 그 C를 A갈로 D방 안에 넣어라. 이 얘기고. 돌아가서 C가 10보다 크면 끝내로 내려오고, 그때 출력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을 예를 들었으니까 자, 10의 약수를 구하라. 반복합니다. 어디서? I 값은 1부터 D까지 1씩 증가하라. 그래서 뭘 출력하라? 이 배열 이름이 A니까 A갈로 I방 안에 거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여기 대문자 I면 이것도 대문자 I여야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변수의 모양은 항상 똑같아야 돼. 얘가 소문자 I면 얘도 소문자 I를 적어야 되고, 얘가 대문자 I면 이것도 대문자 I를 적어야 돼요. 컴퓨터에서 가끔씩 대소문자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은 항상 정확하게 변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약수 구하기 문제가 실제로 기출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싸 하고 맞출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좋아요. 근데 최근 기출 문제였으니까 2번이나 출제됐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퍼펙트 넘버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정보처리 기사에서 2번이나 출제됐어요. 퍼펙트 넘버. 우리말로 하면 완전수. 자, 완전수에 대한 개념은 퍼펙트 넘버는 완전수는 약수의 개념을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약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의 수가 모두 합한 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수를 우리가 퍼펙트 넘버, 완전수라고 합니다. 아마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다 잊어버리셔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수의 대표적인 게 6입니다. 6. 6은 퍼펙트 넘버예요. 자, 보세요. 6의 약수를 구해볼게요. 1, 6, 2, 3. 자, 이게 6의 약수입니다. 그죠? 퍼펙트 넘버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 그죠? 모든 수의 약수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수의 총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거, 자기 자신과 같은 수, 이런 수를 우리가 퍼펙트 넘버 완전수라고 해요. 3, 4, 5, 6 똑같잖아요. 그쵸? 이 완전수는 현재 수학자가 발견하기로 딱 4개만 발견이 돼 있어요. 이런 거 선생님 많지 않습니까? 많아 보이죠? 자, 네이버 검색창에 완전수, 퍼펙트 넘버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쵸? 현재 수학자가 그 많은 수 중에서, 무한대 수 중에서 완전수는 딱 4개만 발견이 됐어요.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숙제를 자주 안 내는데, 숙제 한번 내니까 좋더라고요. 게시판에 이제 숙제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숙제. 완전수가
4개가 뭔지 첫 번째 하나 가르쳐줘요. 6은 완전수입니다. 6 말고 완전수가 또 3개가 더 있어요. 그 3개의 숫자가 뭔지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그죠? 자, 좋아요. 자, 약수 구하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약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선생님 이 완전수 구하기 문제가 실제로 기출됐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출 문제 풀이 강의 시간에 완전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풀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서 완전수에 대한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알고리즘 7번째 시간,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7번째 시간, 수학 테마 2번째 시간으로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텐데요. 또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자, 앞서 강의를 생각해 보세요. 약수와 배수 시작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할만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다음 시간에 수학 테마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